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민함. 오늘 9월 3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9월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새로운 마이크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제공해 주신 진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미국 시장이 어제 저도 한 새벽 1시 반 정도까지 봤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계속 6일 동안 하락을 했었고 지난 수요일 날 시장이 하루 반등을 했습니다. 그때 S&P 500 기준으로 1.97% 올랐는데 어제 S&P 500이 한 2.11% 하락을 하면서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고요. S&P 500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2.84%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업종별로도 보시면 11개의 전 업종이 모두 하락을 했고요. 특히 유틸리티가 한 4%, 그리고 자유소비재가 한 3.4%, 그리고 대체로 한 1%대에서 2%대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유틸리티가 어제는 또 많이 빠졌네요. 예. 유틸리티 많이 빠져. 그리고 주요 기업들 대장주들이 어제 또 많이 빠졌어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빅테크들 중에서는 애플이 거의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S&P 500의 거의 비중 한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한 4.9% 하락을 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1.5% 거의 52주 신저가 기록을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어제 한 2.6% 빠지면서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2.7%, 테슬라 6.8%, 메타 한 3.7%, 엔비디아 4% 이렇게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 업종이 이제 다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원자재 가격도 영향을 받았겠네요. 네, 어제 원자재 쪽 WTI 유가나 천연가스 한 1%대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TTF 같은 경우도 어제 한 8.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구리나 금 이쪽은 약간 강박으로 마감을 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계속 한 19,000에서 2만 달러 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주식시장 분위기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약보합으로 끝났네요. 마이너스 0.23%로 19,463달러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5일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은 2.96% 올랐고요. 3개월 기준으로도 3.9% 정도 올랐습니다. 연초 이후로는 58%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그래도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제 뭐 특별하게 뭐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연준 위원들 발언도 어제 나왔습니다. 일단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총재는 이제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이 훨씬 끈질기고 심각하다. 그래서 물가가 확실히 잡히긴 잡힐 건데 그러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직 이 금리가 제약적인 영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래서 아직 금리 인상, 금리를 내릴지에 대해서 아직 생각할 시점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매파적인 인물로 알려진 블러드 총재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상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실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런 페드의 메시지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시장 예상보다 더 높고 오래 금리를 올려야 하면서 물가가 조금 잡힌다라고 했을 때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페드로부터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매일매일 일일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직 문제는 없다라는 내용이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년부터 하락을 시작할 것인데 다만 얼마나 빠르게 하락을 할지 부분에 대해서 서프라이즈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CME 페드워치 시카고 이쪽에서 시장에서 또 발표를 해주는데 11월 달에 75bp 인상 확률이 55%, 12월 달에 50bp 인상 확률이 50%, 그리고 내년 2월 달 동결 확률이 46%로 나오고 있고요. 또 25bp 인상 확률이 44% 이렇게 되면서 최종 금리 확률이 최종 금리를 한 4.5%에서 4.75%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페드워치는 거의 뭐 변화가 없네요.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에서 또 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 뉴스 기사 헤드라인이 Worst yet to come, 그래서 뭐 최악은 아직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결국 성장률을 둔화시킨다는 내용인데 미국이나 중국, 유로존 모두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기준 금리 한 4.5%에서 4.75% 전망을 했고요. 대체로 이 CME 패드워치에서 보는 것과 글로벌 IB들이 전망하는 게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 GDP 성장률을 2.6% 그리고 내년 1.6%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올해 성장률을 0%로 보고 있고요. 내년은 한 0.8%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분기 GDP는 이제 확정된 거죠? 예,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잠정치, 뭐 예상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3번 발표를 해주는데 마이너스 0.6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해주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3만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와 전주 대비해서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오면서 고용은 여전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4주 평균도 같이 발표를 해주는데 134.7만 건 나오면서 이것도 컨센서스와 지난달까지 해서 이것도 크게 감소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좀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이제 장전에 PCE 물가가 다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헤드라인 PCE YOY로 6% 컨센서스 나와 있고요. 지난달에 6.3%였습니다. 지난달보다 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코어 PCE YY 보시면 컨센서스가 4.7%입니다. 지난달이 6.4%였는데 4.6%였는데 지난달 대비해서 0.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로레타 메스터 총재도 말했던 것처럼 서비스 부분 인플레가 훨씬 끈질기고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헤드라인은 좀 잡히는데 이 코어 쪽에서 생각보다 좀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전에 좀 발표되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CPI에서도 봤지만 이번에 PC에서는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큰 폭의 그런 물가 하락이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젯밤 미국 시장이 빠진 이유도 저는 이렇게 PC 쪽에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9시 반이고 그죠? 네. 미국이 이제 장 열리기 전 발표가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제 좀 빠진 면이 있고 고용 시장도 우리가 여러 번 체크를 해봤지만 지금 여전히 이제 일자리는 많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기업들이 계속 노동자들한테 우리 기업으로 좀 와줘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여전히 빠르게 감소하는 게 아직은 이르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죠? 네, 전월보다도 또 더 줄어들면서 고용시장이 상당히 이제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지금 고용이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한 스탠스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시장이 좀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쪽은 어땠습니까? 요즘 영국 쪽이 계속 노이즈가 심한데요. 일단은 유럽 쪽에서 지수들 보시면 영국 FTSE 100이 한 1.7%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범유럽 지수 스탁스 600 1.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 까크 지수, 이 까크 40 1.5%, 독일 닥스 1.7%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유로존, 이 유럽 쪽도 주요 지수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제 S&P 500이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3,640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와서도 또 이제 신저가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번 6월 16일 날 저점을 쳤을 때 그때 장중 저점이 3,636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가 이제 3,640인데 우리 심리적으로는 주가가 계속 좀 더 많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물론 그렇겠죠. 4,300 갔다가 빠졌으니까. 근데 지난 6월 이제 저점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번
PC 발표에서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10월 중순에 발표되는 이제 CPI 그죠? 예. 예. CPI에서는 지금 1% 포인트 정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페드의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스탠스 변화 그 부분은 10월 중순에 CPI를 보고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요 기업들 지금 애플부터 네. 구글 방금 말씀하셨고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주요 기업들 어떤 뉴스들이 있었나요? 네, 어제 주요 기업들 중요한 거 몇 개만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이슈가 있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바이에서 중립, 뉴트럴로 내렸습니다. 목표가는 185달러였는데 16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도 EPS도 6.24달러 제시했었는데 네. 5.87 이렇게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는 뭐 수요가 좀 예전 같지 않다. 아이폰 14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하다. 그리고 뭐 유럽 시장 쪽이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예상되면서 고급 모델 아이폰 14 프로나 프로 맥스가 잘 팔리더라도 실적의 하락을 만회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강달러가 악재이면서 환손실 문제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아이폰 교체 주기 확대 그리고 뭐 경쟁 심화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10월 27일 날 애플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이폰 교체 주기 확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저도 14 프로로 바꿀까 이렇게 고민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좀 빨리 바꾸세요 이제. 근데 고민했는데 왜요? 고민했는데 약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쓰는 것보다 비용도 좀 많이 나가고 이게 교체 주기 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11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너무 잘 돌아갑니다. 너무 잘 돌아가서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그리고 요즘 또 이런 비용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안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제가 10만 원 지원해 드릴 테니까 네, 이번에 바꾸시죠. 최상무님도 10만 원 지원 좀 해주시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산다고 하면 10만 원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애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라면 뭐 뭔데 못하겠습니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판매가 내일부터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사전 예약 신청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10월 첫째 주인가부터 아마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그래요?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거 방송 끝나고 네 사전 주문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은 3년 만에 또 임금 인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10월부터 일반 직원들, 신입들 시급이 18달러에서 19달러로 인상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창고 및 운송 직원 평균 임금 이런 직급에 따라서 16달러에서 26달러 사이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노동 시장에서 직원 확보에 노력 중이다. 앞서 전문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없어서 직원을 뽑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을 올려서 계속 직원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다음 달 또 프라임데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나 성수기 연말 쇼핑 등에서 직원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4월달 그리고 10월달에 이게 노조가 설립이 되었었는데 노조 쪽에서 더 많은 휴가나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임금 인상 등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이 아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160만 명 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약 한 10억 달러, 1 빌리언 달러 수준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도 애플과 같은 날 10월 27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직원들 임금이 올라간 것만큼 그만큼 또 소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장은 이제 기업의 실적에 코스트가 늘어나면서 영향을 준다. 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물가 상승기에는 일시적으로 빠지는데 과거 1982년까지 CPI당 이런 물가가 굉장히 높았을 때 그 이후에 1987년 블랙 먼데이 때까지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제
그 80년대를 공부를 좀 해봤어요. 이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랑 80년대랑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는 나스닥이 5,100에서 1,100까지 2년 반 동안에 빠지고요. S&P 500도 50% 이상 그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가장 큰 차이가 EPS가 닷컴 버블 깨졌을 때는 어닝이 반토막이 났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물가 공포가 심했었던 1980년대, 81년, 82년 보니까 미국의 EPS가 별로 안 줄어요. 그 부분은 우리 채플민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물가 상승기에는 기업의 어닝이 크게 부러지지 않더라라는 걸 좀 알았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자본가들이 가장 무서워한 거는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예,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큰 폭으로 이제 기업의 EPS가 빠지면서 주가도 크게 빠지더라. 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채플미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 있었던 기업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고차 판매 업체인 카맥스입니다. 이 물가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됐을 때 에너지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 좀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카맥스 좀 보시면 어제 24.6% 하락을 했습니다. 장전에 실적 발표를 했고, 매출액은 8.1 빌리언 달러 나오면서 YY로 2% 증가를 했고요. EPS는 79센트 나왔는데 전년 대비 54%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익률, 이 GPM이 9.1%, 그리고 판관 비율이 8.2% 해서 한 1% 정도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영업 이익률이 2.1% 나왔습니다. 원래 작년에 4.6% 정도였는데 감소를 했고요. 순이익이 126 밀리언 달러 발표되면서 한 전년 대비 56%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이 회사는 이번 분기에 회계년도 23년도 2분기입니다. 중고차를 한 21만 6천 대 정도 판매를 했고요. 전년 대비 6.4% 감소를 했고, 판매가 줄었네요. 네, 판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중간 가격은 2만 8천 불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 한 10%, 그러니까 판매는 줄었는데 가격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홀세일 이쪽도 도매 아니면 이 딜러십 같이 이렇게 판매하는 쪽에서는 16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전년 대비 15%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 가격이 한 10,000불 정도 되면서 전년 대비 한 17%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이제 한 37만 6천 대 팔아서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오르고 판매 대수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공급망 등의 이슈가 있어서 가격은 오르고, 네, 판매 대수는 줄었는데 또 판관 비율 보시면 판관 비율에서 한 1%밖에 안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그래서 판관비에 대한 비용이 크게 늘진 않았다라고 해서 가격이 더 많이 올려서 비용은 어느 정도 상쇄된 것 같고, 중고차 가격이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그렇게 올랐었던 걸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CPI랑 PC 하면서 중고차 가격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도 CPI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딱 정확하네 보니까 네. 중간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9.6% 정도, 그리고 홀세일 쪽도 17% 정도 네. 위로 올라가면서 확실히 중고차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확실히 가격이 오르니까 또 Q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제 나이키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현재 시간외에서 한 9%에서 10% 빠지고 있습니다. 좀 쇼킹한데 어제는 한 3.4%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23년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매출액이 12.69 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4% 증가했고요. EPS 같은 경우 93센트 나오면서 전년 대비 20% 감소를 했습니다. 일단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내용 좀 보시면 총 이익률이 44.3% 나오면서 한 2.2% 전년 대비 하락을 했고요. 판관 비율 같은 경우 30.9%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10%,
그래서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 1.83 빌리언 달러 나오면서 전년 대비 13% 감소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한 14.4% 나오면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순이익이 1.47 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22% 이쪽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사업부별로 이 환율 제거한 걸로 보시면 네. 신발이 한 5%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의류 거의 플랫하게 나왔고 장비 이런 이쿠이먼트 쪽이 전년 대비 5% 그래서 총 매출이 전년 대비 4% 이렇게 올랐습니다. 또 지역별로도 보시면 북미 쪽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입니다.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쪽은 1% 그냥 플랫했고 특히 중국 쪽이 중국 쪽 매출이 전년 대비 16% 감소를 하면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고 아시아 태평양이나 라틴 아메리카 이쪽이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북미 쪽은 견고했고 중국이 좀 쇼킹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재고가 9.7 빌리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전년 대비해서 44% 크게 증가를 했고요. 아유, 재고가 네, 많이 재고가 늘어나네요.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한 공급망 이슈 그리고 중국의 락다운으로 인한 매출 부진 그리고 이미 전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중국 지역 쪽에서 매출 부진이 예상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향후의 재고 그리고 제품들의 가격 인하에 따른 이익률 하락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해주는데 가이던스를 딱히 주질 않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향후 뭐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국 락다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확실하다라고 하면서 가이던스를 또 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뭐 제일 싫어하는 네. 게 불확실성이니까요. 뭐 어느 정도 안 좋으면 안 좋을 것 같아. 네. 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 아예 그런 것조차도 이제 네. 못할 정도로 향후 경영 환경이 불확실하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나이키 실적을 저도 이래 보면서 러시아에서도 나이키가 뭐 이래 철수한다. 뭐 그런 얘기가 올 초부터 있었고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 결국은 북미 쪽에서 팔리는 것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많이 팔리는데 이게 이제 달러 베이스로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제가 뭐 쿠팡 들어가서 나이키 이래 보면 뭐 23만원, 13만원 이렇게 이제 원화로 나오거든요. 원화 가격을 이제 달러로 나중에 환산을 하면 결국은 이런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초강세 현상이 아무래도 그 이익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쪽에서 큰 폭으로 이제 빠졌는데 우리 왕 차장님 그 중국 이렇게 16%나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해줄 게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네, 이게 지난 분기죠. 그러면 네. 몇 월 달인 거죠? 이게 9월 달 그러면 8월까지. 네, 8월까지입니다. 네. 네. 678. 네, 678입니다. 네. 8월 678이면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충칭이었나요? 2200만 도시 네. 전체 락다운되고 전수조사 한다고 했던 게 그 도시가 충칭이었나요? 네, 중심 맞고요. 충칭 맞고요. 네. 근데 그 중심은 차지인 비중 정책 뭐 GDP에서 차지인 비중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마 영향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은 7, 8코 훨씬 더 좋아졌어요. 9월 때부터. 네. 지금은 10월도 뭐 고경절 그거 국경절. 네, 정기 연휴 시즌도 있고 네. 특히는 그 뭐 과거 보면은 10월달, 11월달 수비가 되게 좋고요. 네. 아마 그거 다음 분기는 좀 실질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국경절 연휴가 10월 달에 있는 거죠? 네, 다음 주부터. 네, 다음 주부터 시작되고 11월 달에는 또 광군제도 있고 네, 그죠? 맞습니다. 11월 11일 또 우리나라 빼빼로 데이인데 그때 중국에서 또 엄청난 이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뭐 요 부분은 락다운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면 재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들 이렇게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서 굿즈를 많이 이제 소비를 했다면
그 이후에 이제 굿즈에서 지금 나가면서 예, 서비스 매출은 늘고 굿즈 매출은 줄어들면서 이제 타겟 같은 경우도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네. 재고가 많이 쌓이는. 뭐 그와 일맥상통한 현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네. 그렇게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게 이제 그 구조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중국 내부의 어떤 락다운 요인인지 네. 소비 패턴의 변화인지 그런 것들이 좀 약간씩 좀 뒤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고 저조한 편입니다. 네. 뭐 중국에서 특별하게 뭐 반미 감정이 뭐 늘어나서 미국 제품 불매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지금 보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네, 없고요. 그 과거도 봐도 그런 있어도 네. 나이키 아이폰 그거 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뭐 사실 우리가 반일 감정이 한 번씩 이제 커질 때도 보면 시스에이도 화장품이라든지 유니클로라든지. 유니클로라든지 네.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걸로 보면 우리 왕 차장 얘기도 반미 감정이 고조됐었던 트럼프의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야기시켰던 2018년 19년도에도 그때도 뭐 메이저리그 MLB 이런 거는 잘 팔렸으니까 그죠? 예, 그런 영향 그런 부분은 아직 뭐 반미 감정에 의해서 뭐 중국에서 물건이 안 팔리고 이런 거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도 해줬습니다. 옥시덴탈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계속 지분을 예. 늘리고 있고 결국은 네, 뭐 한 그렇습니다. 50%까지 살 기세예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증권 그 SEC에다가 50%까지 지분 늘린다라고 이미 승인을 받았고요. 네. 어제 시장이 대체로 거의 다 하락을 했는데 옥시덴탈 같은 경우 1.14%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지분 확대 소식이 있었는데 600만 주 추가로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분율이 20%였는데 이제 거의 한 21%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옥시덴탈을 늘렸던 부분은 이제 지분율에 대한 네. 공시를 해야 되니까 네. 높였다라고 보고 워런 버핏이 과연 지금과 같은 애플의 여러 가지 이 노이즈 속에 애플 주식은 과연 이번에는 샀을까 팔았을까 그런 부분이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재훈 주임님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